자, 다음은 커핑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커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의 시간에 대한 나열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커핑을 처음 시작을 하면 이렇게 5개, 보통은 5개의 커핑컵이 준비가 돼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2컵이 있을 수도 있고 3컵일 수도 있는데 보통 하나의 똑같은 커피, 예를 들면 얘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할로 내추럴이라는 커피가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의 커피를 5잔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5잔의 커피에 대한 거가 똑같은 맛이 똑같이 좋게 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5컵일 수도 있고 1컵일 수도 있고 그 커핑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정식으로 규정대로 하자고 한다면 이 5잔의 똑같은 컵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컵에 분쇄를 하게 돼서 향을 쫙 그 컵에다가 담아 놓은 컵에다가 분쇄를 하면 이제 커피 가루의 향기를 맡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프레그런스라는 평가인데요. 마른 커피의 향기 맡기죠. 그래서 제가 5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1, 2, 3, 4, 5 좌에서 우 방향으로요. 이렇게 1, 2, 3, 4, 5 여러분도 이 방향으로 되나?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 일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우리 M 쓰잖아요. M 이렇게 해서 M 왼쪽에서부터 M을 오른쪽 방향으로 쓰는데 M 쓸 때 밑에 M 1번, 그 다음 위에 2번, 그 다음 다시 내려와서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M자 구성을 하기도 해요. 이건 이제 1, 2, 3, 4, 5번을 일자 구성하는 경우는 자리가 이제 좀 넓어서 여유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좁은 공간에서 해야 될 때는 1, 2, 3, 4, 5 이렇게 해서 M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컵을 순서대로 건조된 커피 가루의 향을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지만 컵을요, 제가 지금 물 마시는 컵이 있는데 이 그 컵의 방향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고요. 이쪽으로 잡아야 되나? 이렇게 잡고 코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딱 막고 난 다음에 제 코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향기를 맡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모든 감각 기관을 동원해서 향기를 맡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머릿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나의 경험치에 의한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스코어시트에다가 표현해서 적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평가고요. 그 플래그런스 평가가 대부분 많은 커피에서 그 점수를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후각이요, 생각보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제일 빨리 지치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이 플래그런스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랐을 때 향, 물론 맛을 봤었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 평가를 아주 정확하게 해내는 능력을 가진 커퍼가 굉장히 좋은 커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향을 맡고 다 적은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순서대로 커피가 다 젖도록 컵에 가득 물을 부은 후에 그 4분의 타이머를 작동시키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로마라는 거를 맡습니다. 이 아로마는 젖은 커피의 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4분 동안 평가를 합니다. 이 젖은 커피, 이렇게 커피를 물을 부어 놓으면요, 커피가 가벼우니까 당연히 위로 이렇게 쑥 뜨겠죠. 그래서 그 쑥 뜨는 거에 대한 부유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부유물이라고 하기보다 커피가 위로 뜨는 거예요. 커피 가루가. 그러면 그 커피 가루를 뜬 부분들을 깨는 작업을 베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커피 끝부분을 깨서 3번 동안 터치를 통해서 아로마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2분에서 2분 동안 하는데 이제 총 6분의 시간이 흐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유물 컵 위에 떠 있는 커피 가루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다시 아로마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맛을 봐야 하는 중요한 1차, 2차, 3차의 커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커핑이 이제 약 70도에서 슬러핑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그 슬러핑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루룩 소리를 내서 플레이버와 애프터 테이스트를 체크를 합니다. 이거 약 5분 정도쯤 돌아가면서 체크를 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맛과 향이 사실 향이 굉장히 잘 느껴지고요. 맛도 대부분 물론 뭐 2차도 남아있긴 하지만 1차 커핑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커피를 신중하게 1차 커핑을 합니다. 맛을 향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맛을 입으로 보지만 내 후각기관 코로 뱉어내서 내 머리로 다시 인지해가지고 표현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네, 2차 커핑을 합니다. 약 60도 정도쯤이에요. 그래서 70도 정도는 사실 굉장히 뜨겁고요. 2차 커핑에서 오히려 더 굉장히 많이 느끼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1차 커핑 잘 못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1차 커핑도 잘합니다. 약 60도 정도에서 슬러핑해서 이거는 플레이버하고 애프터 테이스트를 다시 체크 한번 하지만 여기에서 그 1차 커핑 했었을 때 커핑이 되게 좋았다. 그런데 약간 식으니까 향이 바뀌네 라고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종종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할 때 이렇게 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면 이렇게 2차 커핑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좀 다른 체크를 해서 내가 1차 커핑인지 2차 커핑인지에 따라서 내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뒤에서 다시 볼게요. 이 2차 커핑 때는요. 1차 커핑에서 그 플레이버와 애프터 테이스트에 대한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봤다고 하면 2차 커핑에서는요. SDT하고 바디하고 밸런스를 체크하는 데 중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 1차와 2차 커핑에서 진짜 모든 점수가 거의 엄청 큰 점수가 40점이라는 점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합니다. 그럼 되게 정적이 흐를 정도로 다 그 집중해서 하는 것들이죠. 3차 커핑은 식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산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바디나 이런 것들은요 좀 바뀌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항목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보다 유니포미티, 얘가 좀 더 균일한지 아니면 컵에서 뭐 이상한 맛이 나는 게 툭 튀어나오진 않는지 아니면 당도가 떨어지지 않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총점이 얼마인지 오버올이라는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체크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보통 각각 5분 정도씩 15분 정도에서 17분 정도쯤 사용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점수들을 여기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커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커핑 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커핑 폼은 그 미국 스페셜티 협회에서 제공하는 그 양식이고요. 이거를 향기를 맡고 숫자로 점수를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철도끼를 보고서 영화 철도끼를 보고서 연상되어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 진짜 철도끼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걔를 저는 사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수업 준비하면서 여기 연상돼서 그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철도끼 같더라고요. 이런 유니포미티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철도의 블럭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고요.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1993년부터 이 커핑 폼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에 그 점수를 얼마 정도 주면 되게 좋은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커피가 좋은지 매우 좋은지 정말 훌륭한지 정말 훌륭한지에 대한 거를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커피가
좋아 라고 하면 뭐가 좋아인지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이걸 기준을 정해서 준 거고요. 저 뒤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점대의 점수는요, 매우 매우 훌륭하며, 이게 어느 정도 훌륭함이냐면, 1년 동안 아니면 인생에 걸쳐서 몇 번 접해보지 못할 정도의 커피. 이 정도까지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뭐 정말 최고였어 라고 할 정도의 커피. 그래서 커피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향기를 맡거나 그러면 오, 이거 커피 맞아? 이게 이런 커피도 있었어? 라고 할 정도의 커피가 9점대의 커피인 거죠. 저도 커피를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했지만 저한테 9점 점수를 줬을 커피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한 10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커피만 마시러 가는 거 빼고 보통 때 커피에서 만나볼 수는 사실 없는 커피인 거죠. 뭐 나인틴 플러스라는 그 커피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9점 이상인 커피만 자기네들이 다 수입해서 팔겠다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미국 회사예요. 그 커피 회사의 커피는 대부분 다 9점대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수를 갖고는 있죠. 그런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커핑하면서 파나마의 게이샤 커피를 제가 준비를 해서 커핑을 했는데 그 커피 9점대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하고 커피를 하면서 그날 이제 영상 찍으면서 커핑을 하면서 야, 이 커피가 진짜로 한 잔에 10만 원 주고 마셔야 돼? 라고 하면 아니요. 저는 그 옆에 그 다른 상 받은 커피가 더 좋은데요. 그 커피는 물론 3분의 1 가격이어도 비싸지만 그 커피가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다 그 커피는 다 9점 이상대의 커피이지만 뭐 한 개 그 파나마의 게이샤 돈페페 농장의 파나마 게이샤 커피는 1kg에 10만 원이 넘는 생두 가격이에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더 좋았다라고 한 커피는 1kg에 3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통 좀 좋은 커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서 사는 거가 한 1kg에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된다면 여러분 저희가 보통 프랜차이즈에서 마시는 커피는 한 7,000원, 6,000원 키로당 그 정도쯤이니까 10만 원의 커피와 1kg당 10만 원의 커피와 6, 7천 원의 커피는 정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커피 뭐 10만 원짜리 커피가 다냐 아니에요. 작년에 그 파나마 게이샤 중에 30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그거는 접해보지 못하겠죠. 당연히 저도. 누가 샀냐고 물어봤더니 그, 그 아랍에 있는 부자가 샀대요. 무슨 왕족의 부자가 샀대요. 살만하겠죠. 석유 부자가 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커피들은 사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커피입니다. 8점대 커피도 매우 훌륭해요. 그래서 8점대의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따로 분류가 되고요. 일반인들도 마셨을 때, 정말 좋다. 와, 좋네. 라고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컵폼이 있는 이렇게 이 정도가 기준이 돼야 돼. 라고 해서 기준을 줍니다. 그 다음에 7.5점 정도는 꽤 훌륭함, 좋네 이 정도고 7점은 좋네 이 정도고 6점대가 그냥 좋음이에요. 그냥 마실 만한 커피 스페셜티급 이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프랜차이즈 커피를 보통 6점대로 줍니다. 이 커피 여러분 갑자기 제가 생각났는데 커핑 점수 기준에 따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5점 만점 5점 척도로 가지고 점수 매기잖아요. 근데 그 5점 척도의 점수가 중간 점수가요. 60점이고요. 60점. 그다음에 보통이 60점이고 그다음에 70점, 80점, 90점, 100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아요라고 표현해도 보통 이상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 뭐 이렇게 했었을 때 보통보다 좋은 그렇다라고 해도 80점이 되는 거죠. 80점. 그래서 저희 이렇게 평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가시고
그 다음에 논문도 쓰시고 그러실 텐데, 그럴 때 보면 이 5점 척도로 할 것인가 7점 척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되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요. 보통 아니면 그냥 좋다 정도의 표시를 한대요. 그 기준을 그렇게 잡는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과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를 굉장히 잘 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좋음이라는 거는 100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80점에서 100점 사이인데 90점 정도 80점에서 100점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이렇게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뭔가의 평가를 하실 때 진짜 좋았으면 과감하게 그냥 매우 좋음 이렇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점수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나왔어요. 다행히 여러분들 저한테 점수를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커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커핑은 자, 처음에 커핑 용지를 받으면요. 제가 커핑 용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A4지에다가 거꾸로여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오늘 커핑이 몇 개를 할지에 대한 거를 정하는데요. 오늘은 커핑을 10개를 할 수도 있고 20개를 할 수도 있고 커핑을 100개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100개를 하면 정말 힘들어서 죽어요. 그런데 커핑은 보통 둘, 넷, 여섯, 한 20개 정도는 보통 하거든요. 저희가 짧게 해도 보통 뭐 10컵, 20컵 정도는 보통 하니까 20개 정도는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당 5개면 10가지만 하더라도 몇 개예요? 5개니까 10가지, 50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50잔을 마시는 거고요. 굉장히 커핑이라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실제로 보통 이제 샘플 기호를 받으면 알파벳으로 보통 기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커핑은 블라인딩으로 진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이게 내가 보통 가지고 있는 정보, 사람은 정보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돈페페 파나마의 게이샤다 그러면 그 게이샤라는 정보만으로 점수를 굉장히 높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게이샤를 막 미워하는 사람들은 나쁘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 형성에 엄청나게 많은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블라인딩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그냥 커핑을 좀 편하게 할 때는요, 정보를 갖고도 해요. 근데, 맛있냐, 정보, 아주 조금의 정보만 있는 거지, 원칙대로 하면 블라인딩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얼마인지 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적습니다. A, B, C 이렇게 보통 적고요. 그 다음에 2번 항목에서 로스팅된 샘플 원두의 색깔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얘도 SCAA에 의거해서 에그트론 타일이라는 그 기준 로스팅 색깔이 있어요. 그 타일 색깔에 55에 맞게끔 해라라고 하는데, 이 원두 색깔을 표시를 합니다. 그걸 중간으로 보통 맞춰져 있어서 미디엄으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이걸 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쪽 많이 태우면 밑에 쪽, 다크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밝게 로스팅이 되어 있으면 라이트 쪽으로, 위쪽으로 하면 돼요. 이거 로스팅 대회 할 때 이거는 많이 되게 중요한 항목이에요. 로스팅 대회 하는데 이 로스팅 대회 때 너무 태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다크로 가면 이 항목이 되게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네, 저희가 보통 커핑을 할 때는 미디엄 로스팅 정도로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프레그런스 항목이에요. 그 프레그런스라는 말 자체가 프레그런스 항목은 건조된 상태의 분쇄의 커피향을 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두가 만들어지는 자연의 향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꽃향이나 과일의 향이 있어요. 이걸 로스팅을 하게 되면 이런 향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야 무슨 생두의 향이 혹시 여러분들 맡아본 적 있어요?
저랑 로스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두의 향을 먼저 맡는데, 생두의 모양을 보면서 향을 맡는데, 실제로 생두의 향을 맡아보면 이런 꽃향이나 과일의 향이나 커피의 향이 나지 않아요. 약간 비린내도 나고요. 콩 비린내도 나고요. 약간 오래된 커피콩은 메주의 향기가 나는 것도 있고요. 뭐 쿰쿰한 향, 뭐 좀 별로 좋지 않은 향들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생두의 향이 아니라 생두가 로스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로스티드 된 그 원두의 향이기 때문에 이 원두의 향이 꽃향과 과일의 향으로 신기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그런스를 체크를 합니다. 6에서 10의 점수의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일 때의 향의 강도를 표시를 하죠. 여기 보시면 드라이일 때 향기는 이 부분에서 표시를 합니다. 향이 일반적인 강도일 때는 중간을 보통 두고요. 향기 굉장히 좋기도 하고, 발향이 되게 잘 돼라고 하면 위쪽, 그 다음에 약하면 아래쪽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이해할 정도의 그 다양한 표현을 노트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커핑을 여러분들 대신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노트를 쓰는 거를 보여준다면, 캐러멜 향도 났고, 거기서 맡아보니까 흑설탕 달콤한 향들이 메인으로 나면서, 그 다음에 약간 요거트의 향, 그러니까 약간 새콤한 향 같지만 걔가 딸기의 향으로 오면서, 그 다음에 오렌지의 새콤한 느낌, 단 느낌이죠. 새콤한 느낌. 제가 딸기 요거트라고 쓰면서 사실 옆에다가 뭐라고 쓰고 싶었냐면요. 새콤달콤의 딸기 맛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그런 표현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새콤달콤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새콤달콤이라는 브랜드를 먹어본 그게 없는 사람들은 새콤달콤의 딸기 맛 이거를 쓰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딸기 요거트 이렇게 쓰는 거죠. 물론 저희끼리는 빨리 쓸 때는 한국말로 쓰지만, 이거를 이제 그 인터내셔널 커핑 할 때는 다 외국어로 쓰기 때문에 이거 연습해요. 폐기체 아니 뭐지? 그거 안 틀리려고, 철자 안 틀리려고 연습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쉬운 단어 아닌 뭐 잘 안 쓰는 단어들은 사실 연습하고 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트를 쓰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군고구마예요. 이게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 향이거든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쓰라고 하면 군고구마 향 나요 라고 하면서 씁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군고구마를 먹지 않는 외국 사람들은 이 향이 무슨 향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은 캐러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인터내셔널로 옮겨오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로마하고 브레이크를 볼게요. 아로마는요,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나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수증기와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무거운 향기가 같이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프레그런스 같은 경우는 꽃향이라든지 그 과일향이 좀 더 집중되었다면, 얘는 좀 더 노트가 무거운 캐러멜 향 위주로 해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을 붓고 이제 4분이 지나면 커피 부유물을 깨면서 올라오는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스키밍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도 향기를 맡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로마 아까 그 프레그런스에서는 얘를 8.5를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더 좋은 향기가 나네. 캐러멜하고 뭐 그런 쪽의 향들이 더 많이 나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좀 더 점수를 두 번째 줬을 때는 8.75로 좀 더 높게 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때는 이렇게 8.75로 좀 더 높게 준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 했었을 때의 향의 강도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거의 하이로 줬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질하고 강도 표시할 때도 이 드라이 향에 반대되는 향으로 이렇게 반대 표시로 하는 거죠. 제가 첫 번째 했었던 거랑 두 번째 표시했던 거랑 좀 다르게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레그런스에서는 8.5를 줬는데
아로마에서는 8.75가 변했네. 좀 더 좋아졌네.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좋아졌네.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좀 더 나빠졌네. 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표현해서 낮아졌어를 표현하는 거죠. 대신에 낮아질 때는요. 왜 낮아졌는지에 대한 것도 표기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가 만약에 오렌지 두 번째 딸기 요거트 향기나 오렌지 향기가 두 번째 더 잘 올라왔으면요. 아니면 캐러멜 향기가 정말 너무나 근사하게 나더라. 그러면 캐러멜 향기가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이렇게 해서 한 개 더 많이 올라왔다. 흑설탕의 향기도 좀 더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 더 많이 났구나라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 시트를 봤었을 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의 질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방향으로 화살표 표기하고 평균 점수를 여기에다가 박스에다가 표기를 합니다.